네, 안녕하십니까. 예은이 아빠입니다.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티켓 방구석 1열 두 번째 시간. 지난 첫 번째는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실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라 저는 하나. 이 세 분만 믿고 카메라만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 대로변이라고 반대가 됐군요. 화면을 전환을 하면 하늘이 보이죠? 저 밑에 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신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을 배경으로 해서 날개를 잡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제가 실수를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딴 사람 줘버리고 얘기하느라고 소리가 안 나갔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전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진짜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피켓 방구석 1열이라는 이름도 급히 만들고 또 엄마들이 밤에 심심한데 뭐라도 하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만 들고 있어도 알아서 한 2시간쯤은 채워주실 세 분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팔은 좀 아플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할 텐데요. 뒤쪽 배경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배경이지만 오늘은 약간 각도를 달리 해서요. 저 뒤쪽에 차 다니고 가로등 있는 저쪽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뭐 오늘 이 방송을 뭐 청와대도 가능하면 대통령께서도 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안 보시겠죠. 나중에 보고라도 누가 좀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계신데요. 우선 소리가 잘 들리나요? 어떤가요? 아무도 댓글을 안 해주셔서 혹시 이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소리 한번 키워보실래요? 소리가 어떻게 나오나? 지난번에 소리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아서 잘 들립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줄여주시고요. 잘 되니까 그 비싼 건 아니지만 몇천 원짜리 마이크도 장만했습니다. 근데 사놓고 보니까 이렇게 줄이 너무 짧아서 조금 그 원시적인 방송이 될 것 같지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세 분 엄마 앉아 계신데요. 제가 볼 때 왼쪽에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뭐 누군지 아시겠지만요. 자, 마이크 잡고.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입니다. 그냥 이름만 얘기하고 소개 다 했어요. 네. 딴 얘기 많다 있고요. 네, 또 다음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임경빈 엄마. 정신 차려. 왜 이래 오늘 정말 하셔야 되는데. 임경빈 엄마가 전 대외협력 부서장이었던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2학년 8반 지상준 엄마입니다. 많이들 봐주세요. 아니 자기는 얘기를 안 해. 자기는 현조직 부서장이야. 내가 또 소개해야 되는 거야. 지상준 엄마는 저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 부서장입니다. 네, 저는 2학년 3반 김시현 엄마 유은경희입니다.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부서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마이크 그쪽에 놓고 계세요. 내 소리는 다 안 나와도 되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아니 여기 오래 계시던 분이 있는데. 겨울 돌아오고 나서 처음으로 봄 날씨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전 너무 좋죠. 근데 제 몸에 아직도 핫팩이 덕지덕지 붙어서요. 저는 추위가 너무 싫어요. 대표적으로 추위 싫어하는 엄마들 있으시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강준이 엄마. 정말 추위 싫어하는데 한겨울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상준이 엄마, 우리 회원조직 부사장님, 오늘 직접 와서 오늘 좋은 일 있었잖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 진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피켓팅 이제 반 피켓팅 하면서 오늘 처음 노숙으로 왔는데요.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빈이 엄마, 시연이 엄마, 예원 아버님 다들 노숙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또 마침 오늘 날씨가 또 봄 날씨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어머님 오셔서 그래요. 이렇게 자꾸 공작이 들어와요. 그래요. 목요 예배도 제가 좀 전에 참석을 했었는데 참고로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목요 예배에 들어와서 너무 만난다고 목사님도 탐을 내시고 우리 경빈이 엄마는 시연이 엄마가 자꾸 목요일로 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야 되는 거야.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오시면 상준이 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가요, 이렇게. 네. 날이 실제로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또 해가 지니까 밤이 되니까 쌀쌀해지는 게 영하 20도 아주 추울 때 못지않게 좀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이 느낌이 기온은 많이 높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속에 옷을 한 2개씩 벗었습니다. 덥다고. 괜히 벗었다. 좀 이따가 좀 챙겨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이 안 돼. 해. 가서. 근데 제 목소리도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저는 마이크를 안 대고 있는데 제 목소리도 잘 들리고 있나요? 잘안 돼. 소리가 좀 작다. 작죠? 예.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아, 예. 제가 이거 안 하던 거다 보니까 이 앞에서 얘기하실 엄마들 쓰실 마이크만 생각을 했지 제 목소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천상 3번째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강을 해서 우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최근에 좀 최근에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페북에도 올렸고 또 몇몇 가족들도 올렸고 또 언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며칠 전에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 특수단에서 지난 2월 18일인가요? 2020년 2월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며칠 전에 이제 결심 공판, 즉 검찰이 구형을 하는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 공판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판사나 법원의 문제도 있지만 이 검찰, 특히 이 검찰 특수단이 얼마나 정말 엉망인 수사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그날 재판에서 이 검찰이 구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전체 구형 내용이 이렇게 언론 보도에는 잘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요. 11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금고 5년, 그다음에 김수현 전 서해청장이 금고 4년, 그리고 김문홍 목포서장이 징역 4년 6개월, 그다음에 최상환 해경본청 차장이 금고 3년 6개월, 이춘재 해경본청 경비안전국장이 금고 4년, 임근조 해경본청 상황실장이 금고 3년, 그리고 여인태 해경본청 경비과장이 금고 3년, 그리고 김정식 서해청 경비안전과장이 금고 2년, 유연식 서해청 상황담당관이 금고 3년, 그리고 조형곤 목포서의 상황담당관이 금고 2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난 몇 달 동안 자주 들으셨을 삼천구함의 함장 이재두 삼천구 함장이 징역 1년 이렇게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거 구형입니다. 법원의 선고가 아니고요. 검찰의 구형인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구형이면 아마 재판 결과는 상당히 좀 줄어들 거다, 또는 실행에 집행유예 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저희도 그동안 다른 재판을 지켜본 경험상 또 그렇게 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금고가 있고 징역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고 징역 다 아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여기서 금고 5년 징역 4년 6개월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좀 찾아보고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징역이라는 건 그 글자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일과 시간에 일을 시킵니다. 근데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죠.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히는 건 똑같은데 일을 하냐 안 하냐, 이제 노역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 거죠. 근데 왜 누구는 노역을 시키고 누구는 노역을 아예 안 시킬까 궁금해서 봤더니 그 내용 이유를 보고 조금 좀 제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 금고라고 하는 이 자유형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유를 이제 구속한다고 해서 이제 자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고라고 하는 자유형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냐면 정치범, 그 다음에 비파렴치범, 그리고 과실범, 이런 사람들한테 금고형을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파렴치범이라든가 무슨 형사,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형사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징역인데, 그래서 결국 그 설명대로라면 이 해경들 대부분은 정치범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비파렴치범, 즉 파렴치한 범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과실범, 아마 이게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뭘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일을 하다가 뭔가 실수를 좀 중대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냥 과실범이다. 그래서 아마 금고를 구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고서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는 최소한 무기징역 아닌가요? 어쨌든 이런 구형을 내렸고요. 이제 다음 달 2월 며칠이죠? 2월 한 중순경에 그 1심 선고 공판을 합니다. 그때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제 일단 최근에 있었던 재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재판만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이 앞에 계신 우리 경빈이 엄마나 상준이 엄마가 특히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 모든 재판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판을 방청을 하고 또 내용도 정리하고 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그동안 진행된 재판들 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재판을 방청하고 또 어떤 경우엔 피해자 진술도 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면서 좀 느끼신 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이 앞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느 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서로 이건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아니고 예. 아우 맞죠. 자, 받으세요. 예. 먼저 받으실 분이 하시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는 얘기는 할 건데요. 조윤선 재판이 이제 특조위 방해 재판 그리고 우리 1심에 지대한 방청을 많이 하셨던 우리 경빈이 엄마 말 듣고 1심과 2심을 갔던 2심에 제가 갔는데 2심 때 아니구나. 그거는 우리 경빈이 엄마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냥 하세요. 아니 하세요. 그냥 하시랄까요? 방송은 장난이 아니에요. 네.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괜히 먼저 잡았어요. 팔이 긴 채로. 이 셋 중 팔은 제일 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때는 그래도 재판을 진짜 많이 갔어요. 가지만 또 그 사람들이 어떤 흰소리를 하고 검사가 제목을 제대로 따져 묻는지도 보고 어떤 또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법정 가는 거는 진짜 힘듭니다. 우리 가족들이 듣는 거는. 그런 진짜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다 들어야 되고 터무니없게 죄를 따지는 검사의 그런 것들을 다 들어야 되고 그 공간이 좁고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 스트레스가 진짜 만빵입니다. 만빵.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참고 가서 듣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그랬더니 1심에서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아니면 뭐 집행유예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2심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지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심 재판을 거의 못 갔어요. 사실상. 그랬더니 뉴스에 나왔죠. 무죄로. 얼마나 우습게 보면 무죄를 내려줍니까? 476명의 고통을 받고 304명이 당했는데 그거를 조사하는 특조위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이 전국을 서명을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특조위가 만들어졌는데 예산도 안 주고 조사사원도 안 되고 공무원 파견도 안 줘서 특조위를 출범을 시켰어요. 어렵게. 근데 또 기간도 안 돼서 강제종료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조사조차도 거의 못했는데 그거를 따지고 드는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 검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사건 하나 가지고도 지금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데 이렇게 길게 가면 제가 좀 딸려서 안 돼요. 그래서 딸려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검사가 진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제대로 따져 묻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을 내릴 때는 그게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맞지 않아서 죄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또 저희가 기무사 재판이 또 있어요. 그래도 기무사가 또 캘려고 캔 게 아니라 계엄령 문건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쓴 또 백서 중에서 계엄령 문건이랑 기무사 사찰건이 나와서 저희 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된 건데 거기에서도 자기들은 뭐라 그랬더라? 정권에 충성했을 뿐이다. 정권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생때 같은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 아들, 딸을 잃어버린 엄마들, 아빠들을 사찰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이들과 나눴던 카톡, 문자, 통화 내역, 하다못해 정치 성향, 무슨 프로를 좋아했냐, 농구 어느 단을 응원했냐, 어느 당원에 가입이 됐냐, 샅샅이 뒤졌고요. 계좌까지 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사찰을 해요. 근데 죄인 줄을 몰라요. 자기들 늘상 해왔던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6년이 지난까지도 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군사법정까지도 가서 그거를 방청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또 길어지고 옆으로 세고 있나요? 아, 네. 그래서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기무사가 어떤 데입니까? 저희 평생에 그런 사람 안 만나볼 수도 있죠. 평생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몰래 사찰을 했다. 기무사가 뭔지도 모르는 진짜 엄마들인데 그거를 다 사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10 부대라고 진도 팽목항에서 직접적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직권남용으로 또 기소가 됐었는데요. 직권남용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지휘관이 밑에 부하 직원한테 했던 직권남용을 따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찰을 다 했던 저희들은 피해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은 사찰을 당했고 무서웠고 얼마나 그게 행동에 제약을 주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치가 떨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약을 주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고 옆에 사람도 못 믿게 하고 어디 가서 발언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될 만큼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렇게 사찰이 된 거고요. 또 그 문건에는 우리 가족들을 유가족을 그렇게 하는 게 부담감이 있으니 종북 세력이라고 그렇게 또 규정을 짓고 그리고 보수단체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지금 집회에 나오는 많은 그런 관제 동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단체를 동원해서 까지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문건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무사를 더 캐야 되는 거고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2심으로 넘어간 기무사들도 많습니다. 지금 그 전역이라 그러나요? 전역을 해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또 하고 있는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조윤선 말씀드렸는데 김영석 외에 8명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도 특정의 방해 재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재판이 굉장히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진행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윤선들처럼 우리 가족들이 안 가면 우습게 생각하고 또 무죄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 집행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검사가 제대로 죄를 묻고 따져주고 수사를 해야죠. 특조위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사참위가 악조건 속에 조사한 거 가지고 토대로 그냥 그것만 제걸 물을 것 같으면 수사단이 왜 필요합니까? 수사단도 딱 2가지 하거든요. 해경지휘부, 특조위 방해재판. 그게 무슨 특별수사단입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11개인가 신청을 했는데 딱 2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제대로 따져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청을 가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직도. 울분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사가 따져 물어주고 재판사가 요번에 재심 결정했던데 검찰과 경찰을 꾸짖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꾸짖을 정도로 제대로 좀 따져 묻고 죄값을 치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살인죄라고 하셨는데요. 살인죄 맞죠? 해경 지휘부가 상황실을 비워놓고 자기들이 제대로 지시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 일을 다 했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무능으로 갈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직책을 맡고 있었으면 제대로 일을 했었어야죠. 무능으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건 살인죄로 물어야 됩니다. 꼭. 길어졌습니다. 마무리 조심하기죠. 그렇게 마무리 엄마 재판 관련해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소개드렸던 최근에 검찰 특수단이 추가 기소했던 김석준 등 11명에 대한 재판 수사에 대해서도 아마 할 말이 있기는 많을 것 같아요. 의문과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상준이 어머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지금 해경 재판 건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선고일은 뭐 2월 15일 날 지금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가족들은 살인죄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형량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살인죄로다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 가면 정말 부모로서 피해자로서 여기 와서 들어야 될 이 상황이 맞나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정말 뒤에 피해자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처참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버젓이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제일 화가 나는 건 그 입으로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들로 우리 아이들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너무 기분이 더럽거든요. 제발 좀 그 입들로 저희 아이들만 거론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걸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정말 재판을 받고 나가는 길에 똑바로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버젓이 웃으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예? 아, 네 그러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 뻔뻔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적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처벌을 받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자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셔서 방청을 하시고 많은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바도 최대한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외치고 있는 안전한 사회에 반드시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함께 싸우시는 분들도 항상 이야기를 저희가 아니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건 예전에는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싸웠지만 지금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싸우게 됐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함께 지금까지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도망가고 싶거나 힘들거나 이랬을 때 그때 제 자신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궁금하기 이전에 시간 되신다고 하시면 함께 나오셔서 이 방청을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적어도 이렇게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고요. 청와대에 나와 있는 부모님들도 함께 그 자리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마지막 자리는 함께 참석을 해야 될까? 이 공간을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답을 듣는 걸로. 2월 15일 안에. 아니면 답을 듣고 정말 내려가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특별수사단이 정말 일을 끝냈는지 아니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저는 경빈이 건으로 지금 수사 요청을 냈는데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특별수사단에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답을 좀 들을 수 있겠냐 이러한 공문을 보냈더니 아직 수사 중이라는 그런 답변을 1월 7일 날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특별수사단에서는 12월 28일 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매우 바쁘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특별수사단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었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바쁘셔서 결재를 아직 못 받고 있다. 그러한 그러한 기사를 제가 오늘 봤어요. 오늘 봤는데 적어도 공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 우리가 공문을 받은 걸 모르겠다. 그렇게 하셔서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고 답이 없어서 1월 7일 날
전화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직 수사 중이다. 그래서 수사 중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고 보내드릴 수도 없고 나중에 사참위와 연락을 해라. 이러한 답변을 들었어요. 12월 28일 날 이미 이분들은 기자회견까지 한 것 같은데 1월 7일 날 저희들한테 온 답변은 분명히 수사 중이라는 이러한 또 답을 주셨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가족과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고 현재 지금 끝낼 마음은 있는지 아니면 끝내고서 답은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그 집행위원장님 방송하고 계시는데요. 이 답변을 꼭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집행위원장. 예, 지금 두 분, 얘기하셨는데, 혹시, 시연이 엄마는 뭐 얘기하실 거 없나요? 예. 지금 우리 경빈이 엄마, 상준이 엄마 두 분 다 사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 게, 저까지 세 명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 게, 당연히 판사들 문제 많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판사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판사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한두 명 빼놓고는 그것도 훌륭하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는 정도였지 거의 대부분의 판사들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 재판을 보면서 단지 판사나 법원의 문제만 얘기하기에는 검찰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상준이 엄마도 그 얘기하셨고 경빈이 엄마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결국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그래야 진짜 진상규명이 된 거고 또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출발 수사하는 그 첫 출발부터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 전에 방청 갔을 때 검사들 보면 그 뉴스에서 보던 검사들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매가리도 없고 피고나 피고 변호사들이 뭐라고 반박을 하면 그걸 반박을 못해요. 또 거꾸로 뭐 그냥 자리 지키려고 와 있나?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쓴 글에도 결국엔 제대로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기소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저 사람들은 기소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결과가 뭐가 나오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답답하게 우리 가족들이 느끼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이제 경빈이 엄마가 이런 방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러려면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재판이 있고 또 어디에 가족과 시민들이 같이 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챙겨서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해야 할 일 하나 더 늘었네요. 그러나 또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해야죠. 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아유, 이것만 벌써 한 30분 얘기를 했네요. 앞으로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한 2시간 해야 되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예. 예, 농담이고요. 예. 우리 제일 조용하게 있었던 우리 대외협력 부서장님 휘연이 엄마께서 우리 가족협의회 최근에 어떤 소식 뭐 알리면 좋을 거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 좀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협의회 소식이라 하면 지금 이 농성장을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는 게 제일 큰 지금 가족협의회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협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임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첫째 주에 가족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바쁘게 안산에서는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피켓 방구석 그 1편에서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4.16 나눔 봉사단 단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 연탄 나눔 봉사를 여태까지 다른 곳에서 하는 곳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가지고 제가 2014년부터 한 해도 안 빼놓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 가족협의회가 주최를 해가지고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2.5단계가 좀 거쳐지면 그래도 1월 말 안에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또 더 연장될 것 같다라는 또 기사가 있어서 이번 달 안에 뭐 시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날짜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 가족협의회 SNS나 또 집행위원장님께서 아마 뭐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자고 이렇게 좀 공지나 이런 식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오면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가족들 또 우리 가족들께 그리고 알려드릴 그 회원 소식지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요번에 2월 초쯤에 또 그 2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우리 같이 활동해 주셨던 시민분들께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팽목항 기업관이나 제주기업관이나 그런 곳에도 배치해 놓고 시민분들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 옆에 계신 회원조직 부서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회원 소식지에 관해서 잠깐 우리 회원조직 부서장님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한테 오면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자꾸 주저줄이 말이 많아져요. 이제 그러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창간 준비호가 나갔고요. 요번에 12월쯤에 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창간호가 나가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졌어요. 이게 저희 진시버스도 있고 국회 농성도 있었고 국회 입법청원도 있고 이래서 조금 늦어져서 지금 이제 최종 보훈 정도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소식들을 이제 좀 어설프지만 이제 계속 이제 참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2회 정도로 해서 우리 가족들 소식도 알려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소식들 좀 아날로그식으로 우리가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충실히 이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우리 예언이 어머니께서 편집장님이신데요.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저 회원 조직에서 좀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커가는 모습도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또 국내 단체들도 이제 경기권, 서울권 이렇게 편별로 나갈 거고요. 지역별로 나갈 거고 우리 가족들 소식도 지금 창간준비에서는 1, 2, 3반 소식이 나갔고요. 이번에 4, 5, 6반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 8, 9반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도 실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아주 좋은 소식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족 소식지 이름은 4월의 약속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대외협력부서장님 다시 토스해드리겠습니다. 왜 끝난 건데? 네, 집행위원장님 드리면 될까요? 예, 그 회원 소식지 4월에 그러니까 가족 소식지죠. 가족협의회 소식지 4월의 약속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게 거창하게 생각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조금 나고 또 조금 더 나고 이거 조금 더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소식지가 아니고요, 책이 나오라고요. 책이 한 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거창하게 하면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뭐 1년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 가족들이, 특히 엄마들이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서로 알아가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제가 최근에 편집해 놓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가족협의회 엄마 아빠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식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담아내는 그러한 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참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안산에서 따뜻하게 보일러 켜놓고 환한 데서 좋은 장비 갖고 방송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굳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악한 조건, 환경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곳을 지켜야 하고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 또 우리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 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함께 요구해 주기를 원하는 것, 또 함께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세 분 다 한 말씀씩 좀 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오늘 순서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 얘기를 길게 하는 걸로. 끝내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상준이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되겠다. 자주 오셔야 되겠. 일단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경빈이 엄마랑 같이 이 청와대에 처음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면서 다시 이 정권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청와대 앞에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셨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약속 지켜질 거라 생각했고, 진상규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기다려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와서 외치고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분들께 아직 대통령님이 약속 안 지키고 계시다, 같이 지킬 수 있게 같이 힘 모아달라, 목소리 내달라 외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리 깔고 누워서는 아니지만 자리 깔고 여기서 이렇게 피켓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노송노송하면서 또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죠.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거듭 약속해 주셨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도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 정권이 바뀌고 난다 하면 그때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서고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저희가 노송노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을 저희 가족들이 믿었고 또 이 정권 하에 할 수 있다라는 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 정권이나 전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 노숙농성도 우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걸 좀 대통령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얘기하는 중간에 막 여러 가지를 떠올랐다가 또 마이크 딱 받으니까 싹 사라지는 신기한 기술이 또 있네요. 이게 마이크라는 게. 지금 피켓 방구석 일렬인데요. 방구석이라 그러면 우리 따뜻한 온돌방에서 오손도손 지난 얘기 하면서 막 별별것 얘기들 하면서 오손도손 그러는 게 이제 방구석처럼 그런 이미지인데요. 여기가 피켓 방구석입니다. 우리 경빈이 엄마는 479일째 지금 이러고 있고요. 이러실 순 없습니다. 진짜 이러실 순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시는 날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하실 겁니까? 능력이 없었다고 하실 겁니까? 힘 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실 겁니까?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왜 대통령 임기하시면서 바로 우리 가족들 초청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강주 가서 안아주시고 사상 가서 안아주시는 말씀들을 하세요 도대체? 그걸로 할 일 다 하셨다고 하실 겁니까? 특조위 무산된 거 각치 농성하셨고 선저위 결과 보셨고 사참위 결과 보셨고 특수단 직업이 꾸려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특별수사단 단장이 백서 쓰는 심정이랍니다. 그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소통합니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야기 듣지도 않아요. 피해자 진술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하게 하라 그래서 목소리만 커집니다. 나 순한 사람이에요. 왜 목소리 크게 만드냐고요? 뭐라 하실 겁니까 도대체? 사참이 저거 충분해서 가족들이 연장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수사단이 워낙에 개판으로 하니까 안 하니까 가족들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말을 들어 먹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열 올리면 안 되는데 기다렸잖아요 가족들이. 믿었잖아요. 아직도 믿고 있다잖아요. 순진한 엄마 아빠들이. 여기서 목소리 들려달래잖아요. 대통령 목소리. 의지를 보여달라는데 같이 여기 청와대 분수대 못 와서 유민 아빠 40일 동안 걷고 단식할 때 같이 걸으셨던 분 아니십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십니까? 편지도 썼잖아요. 목소리도 들려드렸잖아요. 뭘 더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제? 뭘 하면 해 주실 겁니까? 우리 아이들 만났을 때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 국가가 밝혀주었다고 그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못 짓겠어. 너무 하나가. 언니 고정으로 해달래 지금. 팬이 막 생겨서 언니 고정으로 자. 해서. 고정으로요? 고정 곤란해요. 뭐야 이거? 아니 있었는데. 이렇게 훅 마이크를 한창 감동받고 있다가 지금 울다 웃으면 어디 못 한다는데. 아까 처음에는 대통령님께 편지를 조금 그런 뉘앙스로 좀 해달라는 요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 발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아닌데 그 가족들 편지 쓰고 할 때도 솔직히 제가 청와대에 아파 죽겠는데도 솔직히 시민들끼리 서로 인사 나눌 때는 아픈 데도 없고 저 괜찮습니다라는 인사를 주로 하는데요. 청와대 다니면서 정말 편지는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아이 잃고 정말 부모들이 이렇게 제정신 아닌 상황으로 와서 피켓을 들고 그리고 농성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횟수로는 2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해줄 것처럼. 그리고 기다려라. 저희 가족들이 정말 싫어하는 기다려라를 수도 없이 저희한테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초기부터 늘 조심스럽게 저희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절대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고 바쁘신 거 알겠지만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 세월호 진상규명을 좀 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할 때마다 저희가 늘 욕을 먹었어요. 기다리면 될 것을, 가만히 있으면 해줄 것을 아이들한테 그 어른이라는 못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구해주지도 않을 것,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발언들을, 그러한 발언들을 정말 가족들한테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욕까지 하시면서 그 욕 먹어가면서 저희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루빨리 답변 좀 주세요. 여기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바람 불고 폭설이 내려도 그나마 빌고 있는 게 제발 비만 안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안되는 말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봄 날씨 같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너무 추운 이런 날씨를 견디다 보니까 조금 따뜻해지면 이 날씨가 봄이라는 그런 또 단어를 쓰면서 서로 또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온도를 좀 보여주네요. 2도라고. 바람만 안 불면 정말 그나마 조금 살 것 같은데요. 정말 여기 청와대에서 터줏대감 아니면 뭐 청와대 엄마 이런 말로도 좀 통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엄마 명분이야. 그런 말 전혀 듣고 싶은 단어 아니에요, 저. 그리고 여기서 뭐 오래 살았고 이런 이야기 전혀 정말 싫어요. 하루빨리 내려가고 싶고요. 답변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숙농성, 피켓팅 모든 걸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가족들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이 목소리 들어주셔서 반드시 진상규명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솔직히 문재인 정권 돼서 제가 제일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청와대 분수대 이걸 오픈한 거, 여기에 그냥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여기서 핍박받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해요. 경찰들하고 거의 주로 싸우고 있고요. 청와대는 주로 경찰들만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직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말 순환과 수모, 나중에 정말 저희들한테 사죄하실 거예요, 대통령님. 저희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국민들과 함께 내는 이 목소리 정말 귀 기울여 주시고요.
하루빨리 가족들 여기서 내려갈 수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 대통령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 무조건 피켓 들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기관과 단체 움직일 수 있는 분 대통령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답변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무리 못하겠지? 네, 엄마들께서 오늘도 말씀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쉽지 않네요. 아니, 팔이 아픈 게 아니라, 제가 팔이면 세요.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막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저도 막 같이 막 소리치고 싶은데, 막 그냥 어떤 부분에서 막 치가 떨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선 또 공감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이게 저나 또는 여기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세 분 엄마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족협의회의 대부분 가족들이 정말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며칠 전에 대통령 신년사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마 신년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없었죠. 뭐 저는 없으리란 거 알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참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이 14일인데 이제 18일 날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하시는 날입니다. 그 기자회견 할 때 누구라도 기자 한 명이 질문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이니까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 참 궁금하고 또 바라기도 하고,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대답을 못하시면 대답을 하시게끔 옆에서 돕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자분, 그런 뜻을 가진 기자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과는 우리 상준이 엄마를 고정으로 하자는 게 가장 큰 성과고요. 예. 그 다음 성과는 이 피켓방 일녀를 정규 방송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구를 다 정결님 혼자 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언제 3탄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일단 오늘 또 부족한 장비 하나를 확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수일 내로 한 번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손 흔들면서 인사를 해 주시는데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인사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했습니까? 우리 인사는 오로지 진상규명, 이게 우리 인사죠. 예.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손 흔들면서 또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진상규명. 이게 잘 안 맞네요. 오로지 진상규명 하면서 손 흔들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진상규명. 고맙습니다. 못해 앞에서 혼자 제자네. 아니 강하게 하라 그래서 목소리 크게 했어. 잘했어. 잘했어.